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애는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비록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워낸 어머니의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입니다. 은주도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그녀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은주를 보며 속으로 만족해합니다. 예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은주가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어요. 미정의 칭찬에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순애도 딸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은주의 직장 이야기, 준호의 회사 생활, 결혼 준비 과정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신부 어머님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미정이 갑자기 정중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이름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순애입니다. 순애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그 순간 미정의 젓가락이 그만 손에서 떨어집니다. 찰랑 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뭐라고요? 김순애라고 하셨나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건의 핵심 인물.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증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도 미정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서서히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성북동의 작은 골목길, 오래된 적벽돌 담장 사이로 봄볕이 스며드는 오후입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뿌리내린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온 담쟁이 덩굴이 초록빛을 뽐내고 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고추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낡은 우편함이 하나 걸려 있고 그 위로는 김순애라는 이름표가 바래진 채로 붙어 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들어서는 은주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집니다. 29살의 은주는 오늘도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요즘 들어 더욱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이 눈빛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죠. 손에는 예쁜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얼굴이 환해 보여.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순애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55살의 순애는 20년 넘게 동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 하나 키워낸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조금씩 섞여 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입니다. 엄마 회사에서 결혼식 준비 때문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오늘 준호랑 웨딩드레스 보러 갔다 왔거든요. 정말 예쁜 드레스들이 많더라고요. 은주는 어머니 앞 소파에 앉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웨딩드레스 카탈로그와 사진들입니다. 하얀 레이스가 아름답게 수놓인 드레스,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의 드레스들이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드레스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고 은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들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드레스들이 다 있구나. 우리 딸이 입으면 정말 공주님 같겠어. 그런데 이 가격들 보니 부담스럽지 않을까? 순애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지만 가격표를 본 순간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치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대부분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요. 엄마는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애쓰며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몇 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어왔고 결혼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준호 역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결혼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정을 꾸려요. 그동안 엄마가 나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서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우리는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등 뒤에서 느껴왔던 무거운 책임감과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차례예요. 준호도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답할 거예요. 음식점 일도 이제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20살에 홀로 된 몸으로 딸을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지 모릅니다.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딸에게만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은주가 아팠을 때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일했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우리 은주 덕분에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준호도 참 좋은 청년이더라.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눈에 보여. 순애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말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수십 년간 쌓인 모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딸에게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손 정말 많이 거칠어졌네요. 이제는 핸드크림도 바르시고 예쁘게 관리하세요. 며느리 역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은주야. 준호 부모님이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다고 했지? 순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그동안 은주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뤄져 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셔서요. 은주의 대답에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 조용히 살아오면서
과거의 일들을 묻어두고 살았는데 혹시 그때 일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상견례 당일 강남의 한정식집 청송원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이곳은 마루와 온돌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노인 민화와 도자기들이 격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이고 연못 위로는 잉어들이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준호가 부모님을 정중히 안내합니다. 32살의 준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평소에도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다니 기분이 좋네요. 준호의 아버지 성만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61살의 성만은 현재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그는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은 언제 오시는 거니? 준호의 어머니 미정이 시계를 보며 물어봅니다. 58살의 미정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품격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모에서는 한때 부유했던 집안의 품위가 여전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는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여온 상처와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은주가 어머님과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준호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그는 오늘 상견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좋은 인상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신부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미정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세세한 것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결혼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김순애라고 하세요. 어머니보다 3살 정도 어리시고 혼자서 은주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세요. 준호의 대답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왜인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셨다고? 그럼 남편분은? 성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 드물지 않지만 그 나이대에서는 여전히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요. 그래서 더욱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준호는 은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순애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딸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득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주와 순애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중을 나가고 성만과 미정도 정중히 일어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애는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앉으세요. 미정이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비록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워낸 어머니의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입니다. 은주도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그녀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은주를 보며 속으로 만족해합니다. 예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은주가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어요. 미정의 칭찬에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순애도 딸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됩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은주의 직장 이야기, 준호의 회사 생활, 결혼 준비 과정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신부 어머님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미정이 갑자기 정중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이름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순애입니다. 순애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그 순간 미정의 젓가락이 그만 손에서 떨어집니다. 찰랑 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뭐라고요? 김순애라고 하셨나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건의 핵심 인물.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증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도 미정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서서히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때 그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정식 집의 고요한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순애 역시 굳어진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생생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미정은 물잔을 들여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름, 김순애라는 이름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있어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사건, 가족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그 사건의 핵심에 있던 증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두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진건설에서 일하셨던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미정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김순애군요.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원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야. 미정의 말에 준호와 은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감옥이라는 말이 나오자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은주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나섭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둔 분노와 원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진건설에서 일하던 우리 남편이 회계 부정을 했다고 고발한 사람이 바로 당신 어머니였어요. 그 증언 때문에 남편은 3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정의 설명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은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은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은주가 아파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거든요. 순애의 고백에 자리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건설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했고 저는 그 돈이 절실했어요. 포상금 때문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고발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실제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당신은 그저 돈 때문에 고발한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제게는 너무나 절박한 때였을 뿐이에요. 순애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때의 선택이 순전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박했다고요? 우리 가족이 당한 고통에 비해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놀림받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요? 미정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 사이에 이런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똑똑히 들어야 해요. 미정의 격한 목소리에 한정식 집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히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쌓인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발한 덕분에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남편은 3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저는 애들 둘을 혼자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어요.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미정의 일방적인 비난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계신가요? 순애의 조용한 목소리에 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횡령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이었어요. 15억이나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순애의 말에 준호와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회사 직원들 급여가 석 달이나 밀렸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가 은주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당신 남편분은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셨더군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언급되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회사 직원 200여 명이 모두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순애의 차분한 설명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생각보다 컸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비만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팠던 기억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 달 벌어서 받는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순애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부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신고 금액의 10%를 준다고 했죠. 15억의 10%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고발한 거 아닌가요? 미정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돈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남편분이 빼돌린 돈 때문에 회사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순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포상금도 전액 받지 못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절반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은주 수술은 할 수 있었지만요. 이 말에 미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가 단순히 돈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준호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도 이해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미정이 아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은주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리신 것 뿐이고요. 준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순애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 그 일로 인해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거든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양쪽 모두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은주와 준호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이렇게 자신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과거사가 밝혀진 후 각자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은주는 어머니와 준호 사이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런 식으로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혼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와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무너졌다고? 준호가 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가족이 당한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가족의 아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어떤 시선을 받으며 자랐는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잘못을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딸의 마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그 진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준호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나와 동생을 키우셨어. 나는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준호의 고백에 은주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내 엄마는 나 하나 살리려고 정의롭게 산 거야. 죄가 있다면 진실을 말한 죄뿐이야.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준호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롭게 살았다고? 우리 가족의 불행 위해서? 준호의 말에 순애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둘 다.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딸과 준호가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은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순애의 말에 미정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비록 원망스러운 상대였지만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은주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순애가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가 아픈데 수술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단다. 순애의 고백에 미정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로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정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순애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죄한다고요? 이제 와서 속죄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려지나요? 미정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은주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은주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의 고백에 은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사랑은 진짜잖아.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에 우리까지 불행해져야 하는 거야? 은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는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준호 역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매일 연락하던 것과 달리 서먹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작은 집에서 순애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는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었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밥이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굶으면 몸이 상한다. 순애가 딸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가 젓가락을 들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절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가 연락이 없나?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몇 개 주고받은 게 전부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순애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딸의 불행한 모습을 보니 20년 전의 선택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준호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아들의 고민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말하기 꺼려했던 과거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야. 아버지의 고백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주 어머님이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가혹했어. 성만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너와 동생 학비는 내야 했고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사 돈을 쓴 거였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성만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아버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단다. 성만의 고백에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 은주 어머니를 원망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미정은 며느리가 될 뻔했던 은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요? 미정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만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라는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았는데 그 아이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미정의 말에 성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부모의 과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두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은주와 결혼하겠습니다. 준호의 선언에 미정이 놀랐습니다. 준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실제로 잘못을 하셨다면 은주 어머님이 그것을 알린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모님의 과거 때문에 은주까지 불행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와 어떻게 가족이 되겠다는 거니?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준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성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보자. 성만의 말에 미정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준호야.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즉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응,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준호의 말에 은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창가 자리였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솔직히 말하면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두 어머니 사이의 차가운 기류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준호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요. 아버지께서 실제로 잘못을 하셨다고 인정하셨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미정의 직설적인 공격에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용했다고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순애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맞섰습니다. 당신네 남편이 훔친 돈이 15억이에요. 15억.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면서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 순애의 격한 반박에 미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그건 당신 남편이 저지른 일의 결과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저한테 지우세요? 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은주가 급히 나섰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이 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 순애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죄책감에 시달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애의 말에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회사 돈 15억을 빼돌린 동안 회사 직원들은 석 달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순애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딸이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당신 남편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있었어요. 미정은 남편의 구체적인 횡령 사실들이 드러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 거예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순애의 당당한 모습에 준호는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정의감과 절박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가족이 고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라 당신 남편 탓이죠.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 거예요. 당신 남편은 계속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을 테니까요. 이때 성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말이 맞습니다. 성만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보,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실은 그때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순애 씨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습니다. 성만의 충격적인 고백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그때 나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어. 순애 씨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거야. 성만의 진실한 고백에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애 씨가 우리를 구해준 거네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아준 거죠. 순애는 성만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동시에 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원망해 왔는데 미정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저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순애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준호와 은주는 두 어머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찻집안은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20년간 자신이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순애를 향해 쏟아냈던 감정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미정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년간 쌓인 오해가 풀리면서 나오는 탄식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순애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미정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간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했고 원망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들지 못했거든요. 순애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둘 다 피해자였네요. 미정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은주는 두 어머니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색해요. 미정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20년간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해는 풀렸지만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은주와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은?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미정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색하다고 해서 너희까지 불행해져야 할 이유는 없어. 맞아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수는 없죠. 순애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정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서 명절에 만나고 손자 손녀 얼굴 보러 오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미정의 질문에 순애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성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만의 말에 미정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만든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성만의 결연한 모습에 순애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준호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은주와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완전히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준호의 당당한 선언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편해지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억지로 화해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고요. 준호의 성숙한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겠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은주도 일어서며 준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도 준호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어머님께 억지로 친해지시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저희가 먼저 효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두 사람의 말에 어머니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정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무리해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죠. 어쩌면 손자 손녀가 생기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순애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 결혼식을 제대로 치러줘야지. 순애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준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정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은주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애와 미정은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어머니는 잠깐 마주쳤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미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세대의 사랑과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